유튜브 설춘환 캐퍼스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전일 미국 증시 영향으로 강한 하락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사실 많은 이슈가 노출된 가운데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년에 8번 열리는 연준의 FOMC, 올해 마지막 12월에는 연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4%니까요. 과연 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거기에 내년에 또 8번의 FOMC, 한국 시간으로는 내년 처음 FOMC는 2월 2일 첫 번째 금리가 발표될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올 마지막 12월 빅스텝, 즉 0.5%포인트, 그리고 내년 2월 빅스텝 역시 0.5%포인트를 통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5%가 될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금리가 3.25%인 우리나라의 내년도 금통위 첫 번째 기준금리 결정일 1월 13일 과연 어떠한 또 발표가 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경제, 금융 공부를 하면서 금리는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껴보기도 합니다. 현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한 분의 국무위원회 정치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의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동훈 장관은 어떤 분인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1973년생, 강원도 춘천생, 현대고, 서울법대,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37회 사법시험 합격과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다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차후에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 또는 차후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찌라시가 돌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동훈 장관의 관련주라고 해서 여러 주가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노을, 극동유화, 태양금속, 부방 등등. 다만 정치 테마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관련이 있어서 관련주라기보다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작전 세력 입장에서 약간 갖다 붙이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제가 설춘환, 설씨인데 저와 본관이 같은 설씨가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그렇게 친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한동훈 관련주라고 해서 한동훈 장관과 정말 어떤 관계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것은 약간 비약입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정권 하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이미 관련주라고 엮인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그 정치인의 흥망에 따라 주가도 급등락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따라서 테마주로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매도,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매수, 이런 패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 테마주도 가급적이면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을 위주로 매매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회자되는 한동훈 장관 테마주 5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필터링 해보시고 그냥 관심만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한동훈 장관 핵심 테마주,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토비스입니다. 뭐라고요? 토비스. 토비스는 올해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회사이고요. 3분기 실적도 좋았고 NH투자증권은 토비스가 내년부터 본격 실적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식이 한동훈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 상근 감사인 안영수 감사가 서울법대 27기 연수원, 37회 사법연수원으로 한동훈 장관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분 관계의 정도는 제3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통상 이런 것이다. 누가 보면 참 웃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장용 디스플레이 주목할 시기, 유승준 에너등의 리포트가 있고요. 최근 10월달과 11월달에 증권사 리포트가 6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1,6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1.6%.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토비스 일봉입니다. 그냥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좋아 보인다. 사실 뭐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거래 윗꼬리 좋아 보이고요. 바닥에서 사부작 우상향 좋아 보이고 거래량 증가하고 윗꼬리도 뭐 나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은 여기가 될 것 같네요. 바로 여기. 네, 여기가 될 것 같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돌파한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매수의 타이밍. 다만 5일선, 21선 깨진다면 또는 이 지지선 깨진다면 그때는 매도.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비스. 한동훈 장관 핵심 테마주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태양금속입니다. 뭐라고요? 태양금속. 태양금속은 3년 동안 영업 적자, 다만 올해는 턴어라운드 확실시 3분기까지만 영업이익 흑자가 약 81억 원입니다. 이 회사가 한동훈 장관과 엮이는 것은 이 회사 한우삼 회장이 청주한시라고 하는 점, 인맥주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매수가 좋고요. 3,6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6%.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및 전자 부품용 냉각 단조 제품과 관련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현대차, 기아차 등 빵빵하다.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부품업체, 기계, 공구류, 제조업체 등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태양금속의 일봉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렇게 매물대는 요거밖에 없는 거죠. 5일선. 네. 다만 이제 5일선을 깨진다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또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상당히 좋아 보이고 21선 타고 올라올 건데 5일선 깨지면 팔 거냐 21선까지 깨지면 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는 종목 태양금속. 한동훈 장관 핵심 테마주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TBC입니다. 뭐라고요? TBC. TBC 여전히 실적은 흑자 기조. 아쉬운 것은 매출액의 증가율이 좀 미미하다. 여전히 재무 상태는 부채 비율이 8%가 말해주듯 우량한 편이고요. 이 회사가 한동훈 장관과 엮이는 이유는 한재권 상근감사가 한동훈 장관과 같은 청주한시라는 설. 참 이런 걸로 정치 테마주가 엮인다라고 하는 거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다. 1억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5.4%. 동사는 민영 방송사로 먼저 서울 지역에서 방송 사업을 하던 SBS와 제휴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약 70%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약 30%를 편성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체들의 방송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전의 플랫폼 중심에서 컨텐츠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이동하고 있어 컨텐츠 제작 능력을 가진 지상파가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TBC 일봉입니다. 지금의 가격은 여기. 사실 이런 종목은 언제 사냐? 앞선 고점과 두 번의 고점, 바로 여기죠? 싼 고점. 거래량 실으면서 오히려 돌파하는 타임이 좋은 매수 타이밍. 오히려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꺾어진다면 오히려 매수 보류 또는 매도 타이밍. 그런 부분들만 잘 대응. TBC. 한동훈 장관 핵심 테마주.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부방입니다. 뭐라고요? 부방. 부방이 한동훈 장관과 엮이는 이유는 부방의 전 사회이사인 조상준 씨가 연수원 1기 선배 컬럼비아 로스쿨 같은데 역시 검사 출신. 6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61.9%. 동사는 지주 회사로서 자회사 관리와 부동산 임대 및 신규 사업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경쟁 기업들의 도태로 현재 밥솥 시장은 과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밥솥은 생활 필수품으로 경기 변동이나 계절성에 따른 매출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부방의 일봉입니다. 차트만 놓고 본다면 바닥을 찍고 우상향. 굉장히 매력적이다.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돌파한다면 아주 좋은 자리 부방. 한동훈 장관 핵심 테마주 오늘 저의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동양파일입니다. 뭐라고요? 동양파일. 동양파일은 작년도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스템 이 회사 대표였던 한웅걸 고문이 청주한시라는 설. 그래서 인맥 관련주. 그래서 약간 또 의아할 수 있다. 2천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60%. 동사는 콘크리트 파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동사의 익산 공장과 근접해 있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돼서 2023년까지 필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투자 계획으로 PHC 파일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동양파일의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놓고 본다면 과거 거래량 없이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 다만 지금의 가격 대비
이제 매물대는 여기. 예,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돌파, 또다시 돌파. 이런 타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 정도의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 보류 또는 매도. 그런 부분들만 잘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 파일. 여러분, 오늘 한동훈 장관 테마주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등을 통해서 보면 대장은 다른 종목입니다. 그러나 그 종목은 여전히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테마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테마주는 급등하면 팔고 급락하면 사고 그런 부분들. 다만 정치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